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이동 중에 두 번째 영상 준비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언급드린 내용에서 조금 빠뜨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지식산업센터에 그 대출을 받을 때 조금 주의하고 좀 접근 방식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두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이 1금융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식산업, 우리 대한민국에. 쉽게 얘기하면 가장 쉽게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이 가장 대표적으로 1금융권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 잔금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 지점이나 가면 다 이렇게 쉽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식산업센터를 잔금을 대출을 많이 해봤던 은행하고 해보지 않았던 지점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지점은 모든 절차를 빡빡하게 다 일일이 쳐다보기 때문에 조금 대출을 받는데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선택할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지점을 선택을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지점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같은 기업은행이라고 쳐요. 근데 A은행은 일반 그 아파트 대출이나 뭐 일반적인 대출밖에 안 해봤고 B은행은 지식산업센터만을 전문으로 이렇게 뭐 디지털 단지 안에 있는 은행이어서 그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으로 대출을 취급을 했던 지점이라고 두 개 쳐요. 근데 A 지점에서 너무 일 처리가 빡빡해서 잘 처리를 안 해놓은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B은행에서로 바로 갔으면 B은행에서는 편하게 일 처리가 됐을 텐데 A은행에서 진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은행인 경우에 쉽게 같은 기업은행이라고 치면 쉽게 얘기하면 A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던 거를 B에서 못 가져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쵸? 이해되시죠? 어차피 위로 승인이 올라가고 위쪽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라인은 위로 올라가면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위에서 보는 거는 똑같은데 밑에서 어떻게 올려주고 어떻게 작업을 해서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대출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선택을 할 때 이 지점을 잘못 선택해 버리는 경우에는 굉장히 대출 비율에서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취급을 해봤던 은행이 가장 좋죠. 그렇게 보기에는 가장 손쉽게 이렇게 알기 편하고 손쉽게 접근하기 쉬운 은행은 지식산업센터 안에 그 점포를 둔 지점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체의 건물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잔금 대출도 해봤을 것이고 매매하면서 매매 잔금도 대출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반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은 거고요. 이제 그 시대하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이 이렇게 그 대출을 해주는 컨디션이 약간씩 정책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조금 그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조금 공격적으로 해주고 어떤 때는 또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공격적으로 해주고 어떤 때는 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공격적으로 해주고 또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은행이 있고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일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조금 분간해내기 어렵고 확인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케이스가 또 있냐면 이제 각 지점마다 그 쉽게 얘기하면 1년에 만약에 정해져 있는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쳐요. 만약 100억을 내 지점에서 만약에 해야 된다고 쳐요. 근데 이 100억 한도가 그 지점에서 뭐 연말이 다 되도록 만약에 한도를 실적을 다 못 채웠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잔금 대출을 해주러 갔는데 잘해줄 것 같으세요? 안 해줄 것 같으세요? 시장 논리는 똑같잖아요. 내가 대출을 빨리 해야 되는데 실적을 다 못 채웠는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대출을 해달라고 하면 빨리 해줘야 되겠죠. 그쵸?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해줄 수도 있겠죠. 많이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긴 하네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점을
잘 이제 평상시에 유지 관리를 하고 이렇게 은행하고 계속 꾸준히 이렇게 거래 관계를 하고 관계를 쌓아온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은행이 아직은 조금 여력이 좀 많으니까 이 은행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 은행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디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더더군다나 더 그게 심해진 게요, 거의 대부분 임대 투자자들이잖아요. 임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임대 투자자를 대출을 해주는 개념으로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 기업 대출로 나가는 개념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르게 봐요. 지금 엊그저께 그 뉴스에서도 나온 게, 주거 쪽 대출을 규제를 하니까 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인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갖고, 법인도 똑같이 LTV를 40%로 낮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간단히 따지면 이 지식산업센터에서도 개인이 임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를 사실은 암암리에 이렇게 알고도 묵인해 주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기업체가 실사용 목적으로 했을 때 70% 80% 대출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대출을 70% 80% 해주는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길지 않은 시간에 어떤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은행에서 먼저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고 내가 이걸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부동산을 실제로 내가 사업을 들어가서 하려고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업 대출 형태로 일단 취해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금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출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치고 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상에 임대업을 그때 가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지, 절차를 처음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처음부터 놓고 나는 임대할 사람이다 라고 처음부터 까놓고 이렇게 가게 됐을 경우에는 대출 부분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조금 은행을 선정함에 있어 제가 아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여쭤보셨던 분이 추가로 이렇게 물어보신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사실은 이 부분을 빠뜨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은행을 선택할 때는 분명히 지식산업센터를 취급해 본 은행,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이렇게 취급하는 은행으로 가는 게 훨씬 대출에서 수월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취급해 봤던 지점장, 그런 정도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을 때 일반 부동산 임대업으로 내가 대출을 받겠다라고 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사업할 목적으로, 실사용할 목적으로 이거를 내가 취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출을 받기가 더 좋다. 이 정도를 좀 더 참고하시고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걸로 두 번째 영상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데 자꾸 이제 제 생각만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알고 있고 방식을 알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은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또 찾고 두드리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가을 날씨가 완연합니다. 지금 이렇게 성산대교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참 날씨가 좋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가을에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일도 더 열심히 해서 또 겨울을 대비하고 인생의 겨울을 또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